올라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ECK 교육 스페인어 강사 신승입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 강의이고요. 자, 1강에서 우리가 알파벳과 발음 그리고 강세를 배우셨어요. 그래서 오늘 2강에서는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한 기본적인 문법을 한번 볼까 합니다. 그래서 예비가 두 번째 시간이고요. 명사의 성과 수라는 걸 배우실 거예요. 예,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내용일 텐데 우리 스페인어는 명사가 남성, 여성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성에 대해서 한번 보실 거고요. 그다음에 관사라는 걸 공부하실 텐데 이 관사라는 거는 우리 정관사, 부정관사 이런 게 있어서 영어의 더 또는 뭐 언 이런 관사들 있죠. 그 관사들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그런 내용들을 보실 거예요. 그리고 형용사의 성과 수를 같이 공부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재미있는 내용도 있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처음 듣는 내용이라서 조금 생소한 그런 내용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랑 하나씩 천천히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요, 명사의 성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할까 합니다. 자, 스페인어 명사는요, 남성과 여성으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남성 아니면 여성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요. 자, 요거는 스페인어의 기본적인 문장 구조, 그 다음에 단어 구조이기 때문에 어떻게 뭔가 왜 그런지 이런 이유를 설명드리긴 조금 애매해요. 근데 어쨌든 스페인어의 명사는 모두가 다 남성형, 여성형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스페인어뿐만이 아니라 뭐 프랑스어라든지 독일어라든지 이런 언어들은 조금 이제 성이 구분이 되어 있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스페인어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그러면 명사의 남성형, 여성형을 이제 구분을 하는 방법을 이제 봐야 하는데 가장 첫 번째로 자연적으로 성이 구분이 되어 있는 명사들의 경우에는 본래의 성을 그냥 따라가 주시면 돼요. 다시 말하면 남자라는 단어는 남성형이겠죠. 그다음에 여자라는 단어는 여성형 명사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뭐 아버지, 남자니까 남성 명사에 해당하겠죠. 어머니 마찬가지예요. 여성 명사에 해당합니다. 자연적으로 성이 구분되어 있는 뭐 사람이라든지 동물이라든지 이런 단어들은 그 명사의 원래 성을 따라가 주시면 돼요. 자, 그럼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우선 남성 명사를 좀 보실게요. 자, 남자친구라고 하면 남자죠. 그래서 아미고라는 단어는 당연히 남성 명사에 해당합니다. 자, 그 다음에 숲고양이입니다. 네, 고양이인데 수컷이에요. 네, 그럴 경우에는 가또라고 하는데 이 단어도 남성 명사에 해당합니다. 자, 그 다음에 남자아이라는 치꼬라는 단어가 있어요. 자, 이 단어도 남자아이, 남자를 가리키기 때문에 남성 명사에 해당하죠. 여기 보시면 아미고, 가또, 치꼬. 네, 이 단어들은 전부 다 원래 본래의 단어 성도 남자이기 때문에 스페인어로 쓸 때도 남성 명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여성 명사를 가보실게요. 자, 여자친구는 당연히 여성이죠. 그래서 아미가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고양이인데 암컷이에요. 그러면 같다라고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자아이입니다. 그럴 때는 치까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세 개 단어들은 남성과 반대로 여자이기 때문에 이미 그때의 성을 그대로 가주시면 돼요. 그래서 아미가, 같다, 치까 전부 다 여성 명사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말 그대로 이렇게 자연적으로 성이 이미 구분이 되어 있다면 그 성을 따라가 주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사실 크게 어렵진 않아요. 자, 그러면 이 남성 명사를 여성형으로 바꾸거나 또는 뭐 여성형의 단어를 붙여서 다시 이렇게 복수형을 만들거나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자,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남성형을 여성형으로 바꾸는 방법인데, 자, 오로 끝나는 단어들이 있을 거예요. 자, 그 단어들은 아로 바꾸게 되면 여성 명사가 돼요. 자, 그러면 우리 에르마노라는 단어가 있어요. 자, 에르마노는 형제라는 단어입니다. 자, 남자 형제죠. 뭐 여자의 경우에는 오빠나 그다음에 남동생을 가리키고요. 남자의 같은 경우는 형이나 뭐 남동생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에르마노라는 단어가 있는데 만약에 여자 자매도 있겠죠. 그래서 언니, 누나, 뭐 여동생 이런 단어가 있겠죠. 네, 그럴 경우에는 여기 있는 끝에 오를 아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래서 에르마나 이렇게 하시면 여성 명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남성을 여성으로 바꾸는 방법 중에 하나가 오로 끝나는 단어를 아로 바꿔주면 이제 여성 명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음으로 끝나는 단어도 있어요. 이제 자음으로 끝나게 되면 자음 그 끝에다가 아를 붙여주시기만 하면 돼요. 자, 그러면 프로페소르라는 거는 선생님이란 교수님이라는 단어예요. 자, 그런데 이 자음으로 끝났기 때문에 여자 교수님이라고 바꿔주고 싶으면 그 끝에다가 아를 붙이시면 돼요. 그래서 프로페소라 하게 되면 여자 교수님이 돼요. 자, 프로페소르면 남자 교수님을 뜻하고요. 프로페소라 하게 되면 여자 교수님을 뜻하는 거죠. 그래서 위에처럼 에르마노처럼 오로 끝나면 오를 아로 바꾸기만 하면 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아를 붙이면 이제 여성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남성을 여성으로 바꾸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자, 그리고 남성형과 여성형이 아예 모양이 다른 경우가 있어요. 방금 전처럼 오로 끝나면 오를 아로 바꾸거나 자음으로 끝나면 거기에 아를 덧붙여서 만드는 방법도 있지만 이미 남성, 여성 구분이 되어 있어 두 단어로 존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봐요. 레이와 레이나가 있습니다. 자, 레이라는 거는 우리 왕이라는 단어예요. 왕. 그래서 뭐 스페인 왕 이렇게 얘기할 때 그 레이라고 하는데 여왕이 있을 수 있죠. 여왕. 자, 여왕은 아예 스페인하고 다른 단어가 있어요. 레이나 이렇게요. 그래서 뭐 끝에다가 아를 덧붙이거나 이렇게 할 필요 없이 아예 왕과 여왕 이렇게 남녀가 바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두 개를 다 알아두셔야겠죠. 자, 그 다음에 옴브레와 무헤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옴브레는 남자를 뜻해요. 그래서 남자라는 단어는 우리 옴브레라고 하고요. 반대로 여자라는 단어는 우리 무헤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예 단어가 달라요. 그래서 남자, 여자, 옴브레, 무헤르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각기 다른 형태로 남성형, 여성형이 이렇게 존재하는 명사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물명사로 가보실게요. 사물명사의 경우에는 우리 이제 남성, 여성 이미 구분되어 있지 않죠. 예를 들면 우리 책이라는 단어는 얘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몰라요. 그 다음에 우리 책상 마찬가지예요. 얘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우리 지금까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스페인어 같은 경우는 그런 단어들이 전부 다 남성형, 여성형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물의 경우에는 이제 그 성을 같이 외워주셔야 하는데, 자, 우리가 조금 이제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남성 명사는 보통 오로 끝나요. 네, 그래서 오로 끝나는 사물이다 하면 왠지 남성이겠다라고 추측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아로 끝나는 단어는 보통 여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로 끝나는 단어를 보았다 하면 얘는 여성 명사겠구나라고 추측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말씀드리듯이 추측이지만 얘는 정확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보통은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예시 단어를 보여드릴게요. 우선 리브로란 단어가 있어요. 단어 끝이 오로 끝났어요. 남성 명사예요. 그리고 뜻은 책입니다. 그래서 리브로. 자, 그 다음에 건물은 에디피시오라고 하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오로 끝났어요. 이 단어도 남성입니다. 그래서 건물이란 단어 에디피시오 남성 명사예요. 자, 그 다음에 시엘로란 단어 마찬가지로 오로 끝났어요. 자, 하늘이라는 뜻인데요. 남성 명사에 해당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오로 끝나지 않은 단어들 중에 남성이 있어요. 바로 꼬라손이라는 게 있는데요. 심장, 마음이란 단어예요. 그래서 얘는 오로 끝나진 않았어요. 그런데 남성 명사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파사포르테라는 단어가 있어요. 여권이란 뜻인데 얘도 오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얘는 이 규칙에는 적용이 되지 않지만 남성 명사에 해당한다라는 걸 외워주셔야겠죠. 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통이에요. 자, 오로 끝났다고 해서 다 남성이고 오로 끝나지 않으면 여성이 되느냐? 아니에요. 오로 끝나지 않아도 남성인 경우가 있어요. 근데 오로 끝나게 되면 보통은 다 남성에 속한다라는 거죠. 자, 근데 반대로 아로 끝나는 단어도 있어요. 여성입니다. 그래서 까마 하게 되면 침대라는 건데 끝이 아로 끝났어요. 그 다음에 에스쿠엘라 하게 되면 학교를 뜻합니다. 자, 그런데 마찬가지로 아로 끝났어요. 자, 그 다음에 세나 하게 되면 저녁 식사입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아로 끝났어요. 자, 이렇게 세 단어는 끝이 아로 끝났고요. 당연히 여성에 해당합니다. 꽃이라는 단어를 한번 볼게요. 플로르입니다. 근데 얘는 아로 끝나지 않았어요. 자, 그래도 여성 명사에 해당해요. 자, 그 다음에 헨테라는 단어가 있어요. 사람들입니다. 자, 모양은 단수인 것 같은데 뜻은 사람들이라는 영어의 people 같은 단어예요. 어쨌든 얘도 여성 명사에 해당합니다. 그렇지, 아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래도 얘는 여성 명사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아로 끝나면 대부분이 여성이긴 하지만 그렇지 않은 단어들 중에서도 여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오로 끝났다 여기서 전부 다 남성이고 아로 끝났다 해서 전부 다 여성이고 그렇진 않아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사물인 경우에는 남성, 여성 이렇게 구분을 해서 같이 그 성을 외워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책이란 단어 외우실 때도 리브로만 외우시는 게 아니라 그 성도 같이 외워주셔야 합니다. 그 이유는 이따가 제가 형용사를 설명할 때 그 이유를 같이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독특한 성 중에 남성형과 여성형이 동일한 경우가 있어요. 대표적인 단어 2개 정도 제가 소개를 할 건데요. 우선 하나는 에스투디안테라는 단어가 있고요. 하나는 피아니스타가 있어요. 둘 다 직업에 관련된 건데요. 에스투디안테는 학생을 뜻합니다. 자, 그리고 피아니스타는 우리 피아니스트를 뜻해요. 피아노를 전문적으로 치는 사람이죠. 그래서 피아니스트를 피아니스타라고 하는데, 자, 문제는 학생인데 남학생이 있고 여학생이 있죠. 둘 다 상관없이 에스투디안테라고 쓰시면 돼요.
피아니스트도 남자 피아니스트가 있고 여자 피아니스트가 있어요. 근데 남녀 상관없이 전부 다 그냥 피아니스타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래서 남성과 여성형 형태가 동일한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러면 내가 이 남학생을 의도하고 에스투디안테를 썼는데 보는 사람 입장에서 얘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럼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관사예요. 또는 형용사입니다. 얘를 꾸며주는 아이들이 얘가 남자다 여자다를 알려줄 수 있는 거죠. 피아니스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얘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분하려면 앞에 관사를 남성 관사, 여성 관사 이렇게 구분해서 쓰거나 또는 얘를 꾸며주는 형용사를 남성형, 여성형 이렇게 구분해서 쓰면 여러분이 얘가 남자구나 여자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성형, 여성형 동일한 경우도 있다. 굉장히 독특한 케이스죠. 자, 그 다음에 아예 예외적인 경우가 있어요. 우리 방금 전에 남성의 경우에는 보통 오로 끝나고 여성의 경우에는 보통 아로 끝난다고 했었는데, 자, 아로 끝났지만 남성의 경우에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오로 끝났지만 여성의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얘네들은 굉장히 독특한 아이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꼭 이 성을 외워주셔야 합니다. 자, 우선 남성 명사 먼저 가보실게요. 자, 날일이라는 우리 영어의 day라는 단어가 스페인어로는 dia라고 해요. 근데 여기 보시면 아로 끝났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는 여성이 아닌 남성입니다. 자, 그 다음에 기후라는 단어예요. 우리 날씨를 뜻하는 단어인데 클리마라고 해요. 마찬가지로 아로 끝났어요. 그렇지만 남성 명사이고요. 그다음에 지도는 마빠라고 해요. 자, 똑같이 아로 끝났어요. 그래도 얘는 남성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언어란 단어, 우리 이디오마라고 하는데 얘도 마찬가지예요. 아로 끝났지만 여성이 아닌 남성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단어를 전부 다 남성 명사예요. 디아, 클리마, 마빠, 이디오마. 자, 이제 여성 명사로 가보실게요. 자, 여성 명사는 오로 끝난 단어들이에요. 근데 이 단어들은 남성이 아닌 여성에 해당한다라고 보는 건데요. 우선 보시면 손이란 단어예요. 마노입니다. 자, 오로 끝났지만 남성 아닌 여성입니다. 그다음에 포토, 사진이에요. 자, 근데 얘도 오로 끝났어요. 그래서 여성에 해당합니다. 자, 근데 모토라는 거는 이제 오토바이를 뜻해요. 이제 오로 끝났지만 여성이고요. 그다음에 라디오라는 거, 우리 이제 라디오를 뜻하는데 오로 끝났지만 그래도 얘도 여성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마노, 포토, 모토, 라디오 얘네들 전부 다 오로 끝난 단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은 여성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예외적인 명사의 성도 있습니다. 예외적일수록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잘 눈여겨보셔야겠죠? 자, 그럼 이제 단수형을 복수형으로 만드는 방법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명사의 수를 이제 바꾸는 방법인데 우선 모음으로 끝난 명사가 있어요. 자, 이럴 경우에는 단어 끝에다가 s만 붙이시면 돼요. 영어보다 훨씬 더 간결하게 복수형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음으로 끝나는 단어는 전부 다 끝에다가 s만 붙이면 복수형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까사가 있어요. 까사는 집을 뜻하는 단어예요. 집. 자, 근데 집이 여러 채가 있어서 집들 하고 싶어요. 자, 아라는 모음으로 끝났기 때문에 까사스 하게 되면 되겠죠. s를 그냥 붙이면 되죠. 집들이란 복수형이 됐어요. 자, 그 다음에 꽃에는 자동차를 뜻해요. 자, 그런데 마찬가지로 에라는 모음으로 끝났어요. 자, 그러면 자동차들 하게 되면 s만 붙이면 되겠죠. 그러면 꽃체스 이렇게 해요. 그래서 자동차들 이렇게 복수형으로 만들면 됩니다. 모음으로 끝나면 s만 이렇게 붙여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자음으로 끝나는 단어들이 있겠죠. 네, 이런 경우는 AS를 같이 붙여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보실게요. ciudad이란 단어가 있어요. 얘는 도시입니다. 도시. 도시들 하고 싶어요. 그러면 자음으로 끝났기 때문에 AS를 붙이면 되겠죠. ciudades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ordenador가 있어요. 자, ordenador는 컴퓨터입니다. 자, 그런데 컴퓨터인데 끝이 LL로 끝났어요. 자음으로 끝났죠? 자, 그러면 AS를 붙여야겠죠. 그래서 ordenadores 이렇게요. 그래서 AS를 덧붙이면은 컴퓨터들 이렇게 복수형이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ordenador, ordenadores 이렇게요. 자, 그래서 자음으로 끝나면 단어 끝에다가 AS를 덧붙여 주시면 돼요. 자, 그런데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자, 자음 중에서도 우리 세타라고 하는 요 알파벳으로 끝나는 명사가 있어요. 자, 이런 경우는 바로 AS를 붙이는 게 아니고요. 자, 이 세타를 세로 바꾼 다음에 AS를 붙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예시로 제가 베스란 단어 있어요. 베스. 자, 물고기입니다. 근데 물고기들이라고 복수형을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바로 AS를 붙이는 게 아니고요. 요거를 세로 바꾼 다음에 AS를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peces 하게 되면 물고기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한번 바꾸는 역할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세로 바꾸고 에세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이 경우만 빼고는 여러분들이 나머지는 단수 복수형 금방 만드실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하나 남았어요. 단수형과 복수형에 따라서 우리 강세 표시가 달라지는 명사들이 있어요. 자, 우리 강세를 배우실 때 강세 표시가 이렇게 들어간 불규칙한 단어들이 있다라고 했었어요. 자, 그 경우에 해당하는데, 자, 우선 강세 표시가 생기는 명사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원래 단수일 때는 강세 표시가 없었어요. 자, 그래서 원래 규칙형으로 강세를 넣어줬는데, 자, 복수형으로 만들고 나니까 규칙형을 두면은 강세 위치가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그 강세 위치를 유지해 주기 위해서 강세 표시를 찍어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보실게요. 우선 엑사멘이란 단어가 있어요. 얘는 시험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그래서 단수일 때는 엑사멘 이렇게 쓰는 거죠. 복수형으로 바꾸면 우리 자음으로 끝났기 때문에 에sl을 붙여야 되죠. 그러면 엑사메네스가 되는데, 자, 가만히 보시면, 자, 이 시험이라는 단수의 단어는 끝이 n으로 끝났기 때문에 끝에서 두 번째 강세가 오죠. 그럼 여기에 강세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엑사멘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요. 자, 요걸 복수형으로 바꿨어요. 그러면 에세로 끝났으니까 끝에서 두 번째 강세가 오는데, 자, 여기에 강세가 오게 되면 단수형과 강세가 달라져 버려요.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원래 단어의 강세에다가 강세 표시를 찍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엑사메네스 이렇게 읽게 되죠. 그래서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게 바로 이 설명이에요. 자, 그러면 호벤이란 단어 한번 가볼게요. 자, 호벤은 젊은이라는 단어입니다. 젊은 사람들 있죠? 네, 그거를 뜻하는 단어인데, 자, 호벤은 마찬가지예요. 자, n으로 끝났기 때문에 끝에서 두 번째인 여기에 강세가 오는 게 맞아요. 자, 그래서 요걸 이제 젊은이들 이렇게 호벤에스로 바꿨더니 s로 끝났기 때문에 끝에서 두 번째인 여기에 강세가 와버리면, 자, 요 호벤이라는 o의 강세가 사라지게 되죠. 네, 그러면 안 되니까 여기다 이제 찍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호베네스 이렇게 강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원래 강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없던 강세 표시가 이렇게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런데 반대로 원래 있던 강세 표시가 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보여드릴게요. 자, 아웃오브스 하면 얘는 버스예요. 네, 버스를 뜻하는데 원래 단어에 이렇게 강세가 있어요. 아웃오브스 이렇게요. 자, 근데 버스들 해가지고 자, 에sl을 덧붙였어요. 우리 자음으로 끝난 단어이기 때문에 에sl을 붙이는 거죠. 그러면 아웃오브스라고 했는데, 자, 보니까 sl로 끝난 단어면 끝에서 두 번째 강세가 오게 돼요. 그러면 여기에 강세가 오는 게 맞아요. 자, 그러면 원래 우에 강세가 있던 단어가 복수형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여기에 강세가 오게 돼요. 자, 그러면 굳이 안 찍어줘도 되겠죠. 그래서 그냥 강세 표시를 빼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out of ses 이렇게 강세가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요. 텔레비전 마찬가지입니다. 텔레비전이란 단어예요. 자, 그런데 이 단어도 오에 강세가 있어요. 자, 이렇게 강세가 있는 단어가 텔레비전들 해가지고 텔레비시오네스로 바뀌었어요. 자, 그랬더니 s라는 단어로 끝났기 때문에 끝에서 두 번째로 가서 강세가 오겠죠. 그랬더니 오에 강세가 오게 돼요. 자, 그러면 굳이 있던 단어에다가 또 찍을 필요가 없이 자연스럽게 오에 강세가 오는 단어가 돼버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굳이 강세 안 찍어도 되겠죠. 그러면 텔레비시온 그리고 텔레비시오네스 이렇게요. 그래서 원래 강세의 유지가 되기 때문에 굳이 찍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강세 표시가 사라지게 됩니다. 네,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독특한 형태가 있는데요. 바로 단수형과 복수형이 동일한 경우가 있어요. 자, 예를 들면 파라구아스가 있고요. 또 하나는 쿰플레아뇨스가 있어요. 각각 얘는 우산이라는 단어고요. 그 다음에 쿰플레아뇨스는 생일을 뜻합니다. 두 단어가 단수형일 때랑 복수형일 때랑 똑같아요. 그래서 우산도 우산들이 되더라도 파라구아세스가 되지 않고 파라구아스 그대로 써요. 자, 그 다음에 쿰플레아뇨스도 마찬가지예요. 생일과 생일들이라고 해서 쿰플레아뇨세스가 되지 않고 그냥 똑같이 쿰플레아뇨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그러면 얘가 단수인지 복수인지를 어떻게 구분하느냐, 우리 도와주는 아이가 있죠. 관사나 또는 형용사가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들을 보고 얘가 우산 하나구나, 우산 여러 개구나를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단수형과 복수형이 동일한 독특한 명사도 있다라는 거 같이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관사를 좀 볼게요. 관사. 자, 관사라는 거는요. 자, 정관사가 있고요. 부정관사가 있습니다. 자, 우선 정관사를 먼저 보면요. 영어의 더와 같은 역할을 하는 관사입니다. 그래서 이미 알고 있거나 그다음에 앞에서 언급한 그런 명사 앞에다가 붙여주면 되는데요. 자, 관사에도 마찬가지로 남성형이 있고 여성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단수형도 있고 복수형도 있어요. 그래서 정관사는요. 이렇게 엘라 로스, 라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나오는 명사가 남성이냐 여성이냐 또는 단수냐 복수냐에 따라서 그에 맞는 관사를 써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엘니뇨가 있어요. 자, 엘니뇨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기후 현상 중에 하나인데요. 자, 남자아이란 단어예요. 그런데 그 니뇨가 남성 단수 명사니까 그 앞에 관사를 붙일 때 L을 쓰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남자 아이들로 바꿔볼게요. 그러면 니뇨스가 되죠. 그리고 관사는 앞에 로스가 돼요. 자, 그럼 여자아이로 바꿔볼게요. 하면 니냐죠. 우리 오로 끝난 단어를 여성으로 바꿀 때는 아로 바꿔주면 되는 거 배우셨어요. 그래서 니냐가 됐어요. 근데 그 앞에 이제 라를 붙이면 라니냐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여성 복수니까 니냐스가 되게 되면 앞에 관사는 라스니냐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명사에 따라서 앞에 관사가 남성, 여성, 단수, 복수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정관사는 엘라, 로스, 라스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부정관사를 보실게요. 부정관사는 어와 언에 해당하는 비슷한 용법으로 처음 등장을 하거나 정해지지 않은 대상 앞에다가 쓰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에 언 쓰는 것과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남성, 여성이 있고요. 단수, 복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남성의 경우에는 운이고요. 여성의 경우에는 우나가 됩니다. 복수용으로 가게 되면 우노스와 우나스가 돼요. 자, 한번 보실게요. 자, 운 라피스가 있어요. 라피스는 연필입니다. 운 라피스 하게 되고요. 남성 명사겠죠. 자, 근데 라피스가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러면 우노스 라피세스라고 하시면 되고요. 아까 우리 복수형 만들 때 여기 세타는 세로 바꾼 다음에 에세를 붙인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라피세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우나 까사가 있습니다. 까사는 집이라는 단어인데 여성 명사예요. 그래서 우나 까사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이게 복수형이 되면은 우나스 까사스 이렇게요. 그래서 집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뒤에 명사가 남성이냐 여성이냐 단수냐 복수냐에 따라서 우나, 우노스, 우나스 이렇게 된다라는 거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얘네들은 부정관사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형용사를 좀 볼게요. 자,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형용사죠. 형용사는 보통 수식하는 명사 뒤에 오게 됩니다. 위치는 명사 뒤라고 기억하시면 되고요. 명사의 성과 수에 맞춰주셔야 돼요. 그래서 명사가 남자다 그럼 남성을 써주시면 되고 여자다 하면 여성을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명사의 힘이 대단해요. 그래서 명사가 남성이냐 여성이냐 단수냐 복수냐에 따라서 걔를 꾸며주는 형용사들도 다 달라지는 겁니다. 자, 그럼 형용사는 어떻게 바꿔줘야 하느냐? 우선 오로 끝나는 형용사가 있습니다. 자, 이 경우에는 여성 명사를 수식할 때는 오가 아로 바뀌어요. 자, 그러면 남성일 때는 그냥 오 그대로 쓰시면 되겠죠. 예를 들어 볼게요. 자, 누에보라는 새로운이라는 형용사가 있어요. 자, 근데 형용사의 철자에 보면 오로 끝났어요. 자, 이 경우는요. 남성을 꾸며주면 그냥 그대로 가시면 돼요. 근데 여성을 꾸며준다면 얘를 아로 바꿔줘야겠죠. 근데 얘를 보면 엘 딕시오나리오 누에보 있어요. 딕시오나리오가 사전입니다. 근데 새로운 사전이에요. 그러면 이 딕시오나리오가 남자니까 누에보 그냥 그대로 쓰시면 돼요. 자, 그런데 라 노티시아라고 여성 명사가 왔어요. 근데 얘는 뭐 뉴스, 소식이란 뜻인데요. 새로운 소식 이렇게 하고 싶어요. 노티시아가 여성이니까 누에보라는 새로운이란 형용사가 누에바로 바뀌어야겠죠. 그래서 라 노티시아 누에바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명사가 누구냐에 따라서 오로 끝나는 형용사는 누에보, 누에바 이렇게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오로 끝나는 형용사가 수식하는 명사 복수형일 때는 바로 또 에세를 붙여야겠죠. 자, 한번 보실게요. 까로라는 형용사가 있어요. 까로. 얘는 비싼이라는 형용사예요. 값이 많이 나가는 뭐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럼 볼게요. 여기 보시면 로스 호텔레스 까로스가 있어요. 자, 호텔은 우리 호텔을 뜻해요. 근데 호텔이 여러 채가 있어요. 그래서 호텔들인데요. 비싼 호텔들 하고 싶어요. 그러면 호텔이라는 남성 명사의 복수형이기 때문에 까로스 해가지고 바로 뒤에서 꾸며주면 되겠죠. 자, 그런데 만약에 라스 팔다스가 왔어요. 자, 얘는 치마들인데 비싼 치마들 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 얘는 여성이고 또 복수형이에요. 그러면
까라스 해가지고 뒤에서 꾸며주면 되겠죠. 원래 까로니까 여성이면 까라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복수형이니까 까라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남성이냐 여성, 복수냐 단수냐 여기에 따라서 형용사가 바뀝니다. 요거 잘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오가 아닌 오 이외의 다른 모음이나 또는 자음으로 끝난 형용사 있을 수 있어요. 자, 이럴 때는 남성이나 여성을 수식할 때 형태가 동일해요. 자, 보실게요. 그란데라는 형용사는 큰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el cuadro grande 하게 되면 cuadro는 그림이라는 뜻인데요. grande 하면 큰이에요. 그래서 큰 그림 또는 뭐 큰 액자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자, 남성을 꾸며준다 하더라도 grande이니까 그냥 그대로 쓰면 돼요. 자, 그 다음에 la pantalla가 있어요. pantalla는 화면입니다. 화면. 자, 근데 pantalla가 여성이에요. 그렇지만 뒤에 나오는 큰이라는 형용사가 에로 끝났기 때문에 바꾸는 거 없이 그냥 la pantalla grande 하면 큰 화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로 끝나지 않으면 여성일지라도 그냥 그대로 써주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제 복수형인 경우는 또 달라지겠죠. es를 붙이시면 돼요. 자, 예를 들면 자, 아술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술. 자, 그러면 얘는 푸른이라는 약간 색깔을 나타내는 형용사예요. 자, 그럼 볼게요. Los ojos azules,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ojos가 눈이에요. 눈. 신체 부위 중에 눈인데 푸른색 눈이에요. 근데 눈이 여러 개가 있어요. 두 개가 있죠. 자, 그래서 아술레스하고 이렇게 복수형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자, 아술이라는 형용사 뒤에다가 에와 에세를 덧붙이는 거죠. 그래서 로스 오호스 아술레스면 푸른 눈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라스 보테야스 아술레스가 있어요. 자, 보테야스는 병이에요. 물병 할 때 그 병인데요. 자, 이 여성 명사예요. 그래서 라스 보테야스가 됐어요. 자, 그런데도 뒤에 아술이라는 단어가 올 때는 뭐 다른 거 변형하는 거 없이 그냥 복수형만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라스 보테야스 아술레스 하게 되면 파란색 병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식하는 명사 복수형일 때는 그냥 에에스에만 붙이시면 돼요. 오일 때는 s만 붙였지만 그 외에 자음으로 끝날 때는 es를 붙이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형용사들은 명사, 꾸며주는 명사를 따라간다라는 걸 꼭 기억해 주시면 돼요. 네, 여러분 오늘은 명사의 성과 수를 같이 배우셨어요. 그래서 명사가 남성이냐 여성이냐에 따라 달라지고 그 다음에 단수냐 복수냐에 따라서 형태를 바꿔주는 것도 배우셨고요. 그 다음에 관사 붙이는 거 그리고 형용사 붙이는 것까지 같이 보셨어요. 네, 여러분들 관사나 형용사는 명사를 기준으로 해서 남성형, 여성형, 단수형, 복수형을 잘 구분해서 쓰셔야 되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 명사의 성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명사라는 거는 배울 때마다 항상 나오는 새로운 단어들이기 때문에 새로운 단어 보실 때마다 그 성을 같이 공부해 주시면 돼요. 자, 그 공부하는 팁은 바로 앞에다 관사를 붙여서 같이 외워주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리브로라는 단어는 엘 리브로라고 외우시면 책이라는 단어고 남성이구나 라고 외우실 수 있고요. 까사라는 집이란 단어는 라까사 하게 되면 집이란 단어고 여성이구나 라고 아실 수 있어요. 그래서 앞에다가 관사를 덧붙여서 같이 외워주시면 여러분들이 쉽게 그 명사의 성을 구분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배우신 내용은 사실 여러분들이 스페인어라는 언어를 처음 공부하면서 조금 생소한 내용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복습하는 거 꼭 잊지 마시고요. 우리 또 다음 강의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차오!